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당히 무서운 하루였고 변동성도 굉장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일단 밤에 전일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일간 차트로 좀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도 S&P 500,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이쪽 반도체 쪽에 실적이 안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다른 그 수많은 업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실적 그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실적이 그래도 가장 많이 잡히는 쪽이 반도체거든요. 아직도. 그럼에도 이쪽이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인지 혹은 뭐 어떤 실적 피크에 대한 논란인지 혹은 반도체의 어떤 수급에 대한 논란 혹은 가격에 대한 논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하락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주간 차트로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의 월간 차트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지수라고 보지 않고 개별 종목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월간 차트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일 시장, 그 뉴욕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무서울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봉 차트를 이렇게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좀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보면 오늘 하락에서 출발했는데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더 빠지지 않고 좀 종가상으로는 좀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보통 시장이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보면 보통 강세장은 종가가 항상 좀 그래도 좀 강하게 끝까지 종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요. 약세장일 경우에는 종가가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높게 시작했더라도 끝은 쭉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어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오늘도 사실 상당히 아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약간의 좀 어떤 반등이라고 하기는 아주 힘들지만 종가상으로는 좀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와서 많은 뭐라고 할까요? 많은 어떤 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보는 저희 역시도 사실 무조건적인 어떤 희망만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그리고 상상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러한 어떤 캔들의 모습들, 어떤 기술적 분석들,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들이 매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캔들 모습 하나로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주간 차트로 이제 한번 쭉 보려고 좀 하는데요. 그 전에 보면 지금 최근에 방송도 그렇고 좀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매수에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보니까 한 3일 동안에 한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큰 금액인 건 맞습니다. 큰 금액인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요 외국인들의 선물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물에서는 매도가 들어온다. 근데 그 양 자체로 따지면 얘네들이 그래도 꽤 많은 물량을 차지한다. 이런 것들로 이런 이유들로 시장이 이제 조금 하락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약간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역시도 지금 장세에서 대부분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들 중에서도 단기 매매하는 그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은 단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수치를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빠질 때 외국인들도 밑에서 사서 조금 반등하면 팔고 나오고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며칠 동안의 수급으로 추세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하락할 때는 일간 차트에서는 혼란스럽고요. 주간 차트에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주간 차트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을 확실히 봐야 돼요. 그 말은 주간 차트에서 최대한 양봉의 모습이 나오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으로 보면 제가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주간 차트이잖아요. 주간 차트 안에서도 캔들의 마지막 그 봉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빨간색으로 전환된 것들이 얼마나 적은지 일단 한번 쭉 보면 당연히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아직 하락 중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쭉 볼까요? 섬유유, 종이 목재 좀 안 보이죠? 다시 해볼까요? 요 언저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요 언저리. 그죠? 섬유의복, 종이 목재 다 하락 중이죠. 의약품, 비금속, 의료정밀, 음식료, 화학. 화학은 약간의 붉은색이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건 일단 위로 빼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철강, 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금융, 은행,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 시장의 한 80% 가까이가 아직은 하락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보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화학이나 전기가스업, 보험 이쪽에서는 양봉 캔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실적이 좋은 어떤 대장주의 성격의 종목들은 있진 않아요. 이쪽은. 그리고 통신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SK텔레콤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통신업은 지금 보면 전형적인 그 방어주의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통신업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좀 방어주의 어떤 전형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SK텔레콤이 정확하게 좀 비슷한 업종과 업종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쪽 빼고서는 아직 돌아오진 않은 모습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면 일간 차트에서는 분명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간 차트에서 어떤 캔들이나
어떠한 수급이나 이런 모습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하락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간 차트에서 볼 때, 저희는 이제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날 있죠. 추세가 바닥을 다지고 그 바닥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확인되는 날, 이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락 중이다, 약세다, 계속 이런 관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그날이 나오고 나서부터 거의 근소하게 비슷하게 주간 차트가 돌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어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과한 희망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냐고 그 시기를 말씀드려보면, 그날이 나오는 혹은 주간 차트가 돌아 나가는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약세 시장이다라고 아예 딱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어제 한번 그 카페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중심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장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문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해서 시장이 이렇게 쫙 하락할 때,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해서 개별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을 때, 흔히 분산 투자라고 하는 이 상관계수가 좀 반대인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어떤 자산들이 달러 자산, 달러 선물이잖아요. 달러잖아요. 이쪽이라든지 뭐 어떤 이 상한가 혹은 뭐 최근에는 이제 ETF에도 인버스가 있으니까요.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을 당분간 매매를 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조금 꼬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보통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손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보통 물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다 같이 빠질 때는 어딜 가나 사실은 뭔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실을 인정하고 물량을 줄이는 것이 저희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물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정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꼬이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인버스 매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인버스를 하는 분이 선물이나 옵션 매매를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버스가 그냥 지수와 반대로 생겼으니까 뭐 흔히 이런 말 하죠. 지수가 상승하면 그냥 레버리지를 매매하고 지수가 빠질 때는 인버스로 매매해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자, 이렇게 단순한 어떤 계산을 하는데요. 이것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되지 않고요. 사실 이 정도로 상승과 하락을 딱딱 맞추는 이러한 실력이라면 지금 하락장에서 아마 고생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됐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이제는 오기가 생기거든요. 인정해버리면 오기가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손실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의 하락 장세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정하지 않고 시장을 이겨보려고 하면 그 오기가 결국에는 투기로 변하고 결국엔 도박으로 변하거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원칙이 깨져버리면
다음에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대장주라든지 실적을 본다든지 이런 매매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 투기적인 매매로 이제 완전히 이제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매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같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 코스피를 체크해서 보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은 만약에 주식이 100%라면 덜어내는 게 맞겠죠. 조금씩이라도. 근데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다면 시장이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 대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이번에도 또 바닥을 예측하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언저리 정도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좀 과매도 구간이 좀 확실히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매도 구간이.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을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의 짧은 어떤 소견을 말씀드리면 금리의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 금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서 어떤 GDP와 이 물가 사이에서 금리가 존재한다면 저는 시장에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5% 정도 되더라도 GDP 성장률이 증가율이 한 7% 정도 되고 물가가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전혀 금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 3%고 물가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 정도인데 금리가 한 3% 정도까지 근접해 버리면 이 수치 중에 예를 들어서 GDP와 금리 혹은 금리와 물가 이 어떤 수치가 하나라도 이 역배열이 돼 버린다거나 수치의 어떤 상대적인 이 갭이 축소되거나 너무 벌어지거나 할 때 시장의 약세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시장에서 이 금리에 대한 것만 파고 들어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보겠죠. 금리와 GDP와 어떤 물가 이런 흐름에서 GDP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 같은데 금리는 오를 거라고 하고 물가는 따라주지 못하고 물가는 그저 그런 정도의 모습을 유지한 상태이다 보니 이게 과거에 GDP와 물가, 금리와 물가가 이렇게 이쁘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이 뭐가 하나라도 꼬일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볼 때는 다른 어떤 요소들과 조금 이제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년 전에 큰 하락이 있었을 때 비교했을 때, 와는 완전 다른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흔히 뭐 다른 이런 좀 금리 이야기를 좀 깊게 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그냥 상상으로는 GDP 성장률과 금리만 그래도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의 고점이 나왔던 적은 흔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을 쭉 그 검토를 해봤을 때도 GDP 성장률과 금리가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갈 때는 시장의 고점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역배열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잘 가고 있던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봤습니다. 근데 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고요.
최근의 통계는 6개월 정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딱 역전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라는 이 통계가 있는데요. 그 과거 통계를 또 지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혹시 저의 생각은 시장이 일단 실적이나 어떤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하락했는데 이게 다시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쭉 가고 있던 시장이 하락했지만 반드시 몇 번의 등락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등락폭은 이 반등폭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라면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그나마 현금 비중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만 손실 중이어도 저희는 시장 추세를 조금 더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고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보면은 TV나 이런 뉴스나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이런 곳들이 희망 고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전문가를 보면 하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일은 반등할 거다, 내일은 반등할 거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등할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전문가를 여러 봤습니다. 좀 유명한 TV에서 나오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요. 언젠가는 한번 맞추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적인 어떤 희망을 바라진 않을 건데요. 무조건적인 희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지금은 하락 중이다라는 것은 변함은 없고요. 하락 중인 과정이고 그것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간 차트에서의 어떠한 돌아나가는 모습 혹은 일간 차트에서의 그날이 좀 나와줘야 된다. 다만 그 그날이 나오더라도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엔 무리다. 그 대신에 그런 어떤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정말 기회로 봐서 물량을 줄이고 최대한 복귀하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죠. 공매도. 그래서 결론은 그럼 개인도 공매도를 하게끔 해주라. 그러면 평등해지지 않느냐. 어차피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공매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는 상승만 보고 한 방향만 매도를 하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데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이런 이런 어떤 구조가 되면 평등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는 상승이라는 것과 하락이라는 것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낸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시장에 공매도를 내가 하지 못해서 수익이 안 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승만 보고 매매해도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인버스 매매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가 만약에 주식 비중이 이 정도 있고 현금이 이 정도 있을 때 이 현금을 이용해서 인버스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상당히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버스라든지 어떤 반대되는 상황의 어떤 것들에 투자할 때는 아예 주식을 비운 상태에서 현금 100%인 사람이 인버스 아주 조금 정도를 한다면 해볼 수 있겠지만 주식도 보유하고 인버스도 보유하고 다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이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락에다가 베팅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반등이 좀 보이긴 했는데요. 말 그대로 반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 관련해서 좀 소식이 나왔죠. 실적 관련해서. 어제 뉴욕 증시 끝나고 장 마감하고 테슬라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이제는 돈을 버는 회사가 된다면, 그리고 얘네의 모델 3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어떤 추세를 이어간다면 반드시 어떤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일부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시장 진입에서 선점하는 것은 이제 놓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흑자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저는 가치,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가. 그리고 4분기는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나중에 보조금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시장 선점했다라는 것, 이 자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산업의 시장을 선점했고 드디어 흑자 전환됐다. 그리고 양산 계획도 차질 없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높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이 테슬라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기차에 대한 매수를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고 공포감이 걷어내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 정도만 빠지는 게 적당했다 라고 될 정도로, 이 정도라도 최소 반등이 나왔을 때 내 물량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나는 현재 물량이 이만큼 있는데 또 전기차를 또 산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거의 100%씩을 지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승장도 사실 주식 100%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자산이 나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부동산이든 뭐 채권형 자산이든 뭐 여러 가지를 나눠서 이 안에서 주식이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면 괜찮은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보면 집, 그 다음에 주식이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위험하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데 어떤 뭐 무조건적인 희망 이야기는 이제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날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을 면밀히 볼 것이고, 그리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어떤 큰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할 정도의 무언가가 보여진다면, 그때는 그날이 나오지 않더라도 물량을 줄이든지 무언가의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이 조금 답답한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저희의 마음을 좀 아셨는지 최근에 이렇게 힘내라는 이런 회원분들께서 연락이랑 뭐 문자 뭐 이렇게 들이 좀 옵니다. 오히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회원분께서 저에게 지치지 말으라는, 그리고 뭐 좀 건강 잘 챙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그런 회원분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